자, 이번에는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입니다. 자, 이 파동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파의 진행에 따른 일반적 현상을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게 파가 이렇게 진행해 가요. 파가 현이 이렇게 팽평한 상태 유지된 상태에서 파가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쪽에서 잡아당겨지는 힘, 앞에서 장력, 타워라고 표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잡아당겨지는 힘, 자,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했을 때 접한 부분의 양쪽이니까 이쪽에서 잡아당겨지는 힘, 이쪽에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F2, F1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벡터죠. 이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얘는 왼쪽으로 잡아당겨지고, 그랬을 때 수평방향 성분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고, 수평방향 성분은 방향이 같고 크기는 반대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없어지고 수직방향 성분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쪽 방향으로 남는 거, 이게 AY 구심가속도라고 그랬죠. 구심가속도에 의한 힘, 구심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 길이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dx, 미세변이니까 dx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F2를 봅시다. F2가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이거는요, 현의 길이에서 지금 접선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거 탄젠트, 요 길을 하면요, 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긴 접선 방향이죠. 그렇죠? 이 접선 방향은요, 접선 방향의 기울기는요, X축, 이게 F2예요. F2의 X축 방향 성분과 F2의 Y축 방향 성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요거의 기울기는 이거 분의 이거 나오지요. 그렇죠? 즉 F2Y를 F2X 방향으로 나눠준 게 바로 기울기 탄젠트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S2라고 지금 저기서 한 겁니다. 됐죠? 요 AY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변이니까 AY는 Y 함수, 그 변이 함수, 파동 함수 있었죠? 그거를 2번 미분하면 되죠? 시간에 관해서. 그게 AY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는 찾았어요. 요거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봅시다. 그럼 이거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F2의 크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접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따라서 F2의 크기는, 여기 잡아당기는 요 힘의 크기는 F2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제곱 더하기 F2Y 방향 제곱, 이거에서 루트 씌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미세변이라면은 X의 변위분의 Y 값은 아주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미세한 각도를 따지면. 그래서 F2X가 F2Y보다는 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요 상태가 되면 이거는 거의 0에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제곱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요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F2 요거 자체가 F2 자체가 뭐랑 같다고 했어요? 장력이랑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루트 F2X의 제곱만 남게 돼서 F2X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워예요. 그럼 F2X가 요거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 볼게요. 타워를 이게 지금 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F2Y는 따라서 F2Y는 뭐가 돼요? 장력에다가 S2를 곱한 게 되죠. 됐어요? 이게 지금 탄젠트 값이에요. 이 탄젠트 값은요, 지금 뭐예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요거 미분 형태랑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S는, 이 S라고 하는 거는 X 변화량에 대한 거에 대한 Y 변화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y, dx랑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거기에다 첨자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F1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식으로 하면 F1Y는 타우 S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이쪽 힘에서 이쪽 힘 잡아당기는 양쪽 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줬을 때 남아도는 순수한 힘이 바로 90력 가지고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즉 이거예요. F2, Y축성, X는 방향이 반대니까 없어지고요. F2Y에서 F1Y를 빼줬을 때 남아도는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적은 각도가 하니까 MA예요. MA인데 적은 각도 하니까 M이 DM으로 해주면 되죠. 그리고 A는 Y축 방향 성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그럼 F2Y는 지금 요거, F1Y는 이거 각각 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타우 S2 빼기 타우 S1이 DM AY인데 DM은 다시 또 뭐로 해요? 선밀도로 나타내면 되죠. 선밀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밀도는 단위 길이당 질량값이니까 DM은 mu dx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선밀도 곱하기 dx 그 다음에 AY예요. 그런데 AY는 또 뭐였어요? 이거죠. 두 번 미분한 거죠. 이거를 다시 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타우로 묶어주고요. 타우 묶어주면 S2 빼기 S1 요거는 mu dx 그 다음에 ay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d제곱 dt y 요거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dx 왼쪽으로 옮기고 타우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S2 빼기 S1 나누기 dx는 mu 그 다음에 타우 d제곱 y dt 제곱이에요. 여기 제곱.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s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s가 s 변화량이죠. 델타 s죠. 그렇죠? 근데 s가 뭐라고 그랬어요? s가 dy dx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dx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dy dx란 말이에요. s가 요게 뭐랑 같아요? mu 타우 d제곱 y dt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x에 관해서만 미분하라는 거고 이거는 t에 관해서만 미분하라는 거죠. 뭐를요? y 파동함수 y xt를 ym sin kx 빼기 오메가 t 이 함수를 x에 관해서만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고 요거는 t에 관해서만 두 번 미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편미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써요? 편미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mu 나누기 타우는 양쪽에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F 그 다음에 요거 D 델 T제곱 이렇게 편미분 형태로 나온 거예요. 이게 파동 방정식이에요. 이게 파동 방정식. 그런데 앞에서 요 파이 전파 성력은 루트 뭐였습니까? 미분의 타우 이거였었죠. 그럼 이건 뭐예요? V분의 1이죠. V분의 1에다 제곱해주면 되죠. 그럼 따라서 이게 뭐예요? V 제곱분의 1 델 Y 델 제곱 Y 델 T 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파동 방정식이에요. 파동 방정식은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파동 함수를 x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의 제곱 두 번 편미분한 거는 파동의 전파 속력 제곱분의 1 곱하기 y에 관해서 y를 시간에 관해서 편미분 두 번 편미분한 거를 곱해준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게 파동 방정식이에요. 구분이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의 간섭입니다. 파의 간섭하기 위해서 이제 중첩 봅시다. 슈퍼포지션입니다. 파의 중첩입니다. 중첩이란 두 개의 파가 합쳐지는 걸 말해요. 두 개 이상의 파가 합쳐져요. 합쳐진다는 얘기는요. 한 개의 파가
xt 이런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함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파에 대한 파동 함수.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파동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동이 중첩이 일어날 때는 중첩의 원리를 따라요. 중첩의 원리가 뭐냐? 파가 합쳐질 때의 합쳐질 때는 새로운 파동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형성할 때 파의 진폭은 대수적인 합과 같다요. 자, 이거 해보면은요, 합했을 때 새로운 파동이 나와요. 그럼 파동의 진폭은요, 대수적인 합과 같다라는 게 바로 중첩 원리의 첫 번째예요. 즉, 이러한 파가 왼쪽에서 오고 이렇게 된 게 오른쪽에서 와요. 두 개가 합쳐지면 요놈의 파하고 요놈의 파하고 합쳐져요. 그러면 큰 거하고 왼쪽에서 온 작은 거하고 이렇게 합쳐져요. 합쳐지면 합성파의 진폭, 요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온 거의 진폭은 요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 거의 진폭은 이거예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합성파의 진폭은 대수적인 합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에다가 요 진폭 더해준 새로운 진폭 형태로. 이게 중첩의 원리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파가 합쳐지고 난 후에 각각의 파는 자신의 파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진행해 간답니다. 파가 중첩이 일어난 후 각각의 파는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각각의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왔던 거는 중첩이 일어난 다음에 얘는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왼쪽으로 그냥 그 모양 유지해서 가고, 얘는 왼쪽에서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자기 모양 유지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중첩이 일어난 후에는. 이게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파동의 독립성. 그럼 이렇게 파가 합쳐져 가지고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 그걸 간섭이라고 해요. 그걸 간섭이라고 합니다. Interference of wave라고 합니다. 파의 간섭, 파동의 간섭입니다.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한 개의 파의 파동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ym, 그 다음에 sin kx 빼기 오메가 t. 자, 또 다른 파동 함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y2, xt, ym, sin kx 빼기 오메가 t라고 쓸 수도 있고, 겹똑같지 않고 겹쳐지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앞에서 했었습니다. 요거랑 이건 처음 출발이 원점일 때고, 처음 출발 원점이 아니면은 이렇게 위상 표시만 해주면 된다고. 요 차이에 해당하는 위상 표시만 해주면 된다고. 그게 이거예요. 이게 두 개의 파가 진행해 오다가 이제 만나요.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합성파는 요거죠. 요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첩 원리에 의해서. y2, x, t.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ym sin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ym sin kx 빼기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뭐예요?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2배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왔죠. 이거였죠. 자, 여기다가 그대로 요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y 프라임 xt 요거는요, 자, 그대로 넣으면 2배 ym은 앞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묶어내면 2배 ym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러면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죠. 그러면 2배 kx 빼기 2배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요거 나와요. 그렇죠? 거기다가 코사인 2배 알파 빼기 베타요. 그럼 알파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이건 마이너스 돼서 없어지고, 이건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랑 없어지고, 요것만 남죠. 마이너스 파이만 남죠. 그렇죠? 빼기니까 요것만 남아요.
자, 이거를 해주면은요. 요거는 뭐예요? 상수값이죠. 그렇죠? 상수값인데 마이너스 파이는 그냥 파이랑 같죠. 그래서 앞으로 뺄게요. 상수값이니까. 2배의 ym 코사인 2분의 파이랑 같지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값은 사인 요거예요. 이거는 kx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랑 같지요.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진동하는 형태의 진동 부분이에요. 이렇게 진동하는 부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합성파의 진폭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합성파의 파동함수고 위상이고요. 변이. 합성파의 변이고 위상 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폭. 이게 실제로 진동한 형태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간섭을 표현을 했습니다. 즉, 파동이 중첩이 일어났을 때 합성파의 진폭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합성파의 진폭이.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이제 위상자입니다. 위상자. 위상자란 뭐냐? 위상자란 회전하는 벡터를 말해요. 위상자는 벡터예요. 이거 벡터입니다. 이거 벡터예요, 벡터. 벡터인데 이 벡터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요. 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의 시작점을 회전축으로 해요. 회전축으로 해요. 그 회전축으로 해서 도는 벡터를 위상자라고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예요, 지금. 파가 이렇게 진행해 가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있던 파는, 자, 똑같은 좌표를 그리면 여기는요, 변이가 요거죠, 변이가 요거예요. 그렇죠? 변이가 이건데, 자, 봅시다. 이거를 이러한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ym1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얘를 높이를 표현하면 변이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각속도를 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면 얘가 벡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자, 이거예요. 요의 벡터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요거의 변이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요거예요. 근데 이 벡터가 이렇게 돌아가요. 시작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면 변이가 바뀌죠. 그렇죠? 그 모습이 지금 교과서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면 위상이 얼마예요? 0. 높이가 없지 않습니까? 변이가. 그 다음에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면요. 이렇게 가면 점점점 아래쪽 방향으로 벡터가 나오죠. 위쪽 방향 벡터였다가 아래쪽 방향 벡터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다시 또 플러스 영역으로 가죠. 그렇죠? 자, 이게 위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이를, 이 파도함수를 위상자로 해서 중첩을 표현할 수도 있냐? 가능하죠. 두 개의 벡터를 합쳐주는 거니까. 어차피 두 개의 벡터를 합쳐주는 거니까. 이거의 위상자랑 또 다른 위상자랑 합쳐주면 그게 변이가 되니까요. 이거의 위상자랑 이거의 위상자를 합쳐주면 변이가 되니까. 이거 변이가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하나의 벡터 y1을 xt 그거를 ym1 그 다음에 sin kx 빼기 오메가 t라고 하고요. 또 다른 거 y2를 xt에 관한 함수 그거를 ym2라고 하고 sin kx 빼기 오메가 t인데 이거랑 위상이 요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하고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